이세진의 삶은 한때 맑고 투명한 유리장과 같았다.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세상의 전부인 아들 하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불현듯 들이닥친 폭풍은 그 유리잔을 산산조각 내 버렸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는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차에 피워보지도 못한 하준과의 행복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낡고 허름한 임대 아파트처럼 위태롭고 쓸쓸했다. 창밖에서는 오래된 이웃들의 소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소리조차 세진에게는 아득하게 멀게만 들렸다. 한낮의 햇살이 희뿌연 창문을 겨우 뚫고 들어왔다. 그 빛은 먼지 쌓인 방 안을 비추며 세진의 고단한 삶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작은 방 한 구석. 낡은 아기 침대에는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들 하준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세진은 믹서기에 남은 우유 몇 방울과 마지막 남은 분유를 조심스럽게 계량컵에 따랐다. 아기가 먹을 양을 겨우 맞춘 후 그녀는 젖병에 담긴 뿌연 액체를 바라보았다. 그 적은 양은 하준의 한 끼 식사에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눈빛은 하준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 사랑의 뒤편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겨우 몇 모금 남은 인스턴트 커피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부었다. 묽게 희석된 커피는 쌉쌀한 향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사치였다. 낡은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든 채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았다. 창문은 얼룩덜룩했고 뿌옇게 흐린 유리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그녀의 삶처럼 암울했다. 그때 낡은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대부업체라고 찍힌 발신자 번호의 세진은 화들짝 놀라며 잔을 놓칠 뻔했다. 그녀는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독촉 전화는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하준의 작은 기침소리와 섞여 그녀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이 비좁은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덫처럼 그녀를 옥죄어 왔다. 세진은 비록 몸은 지치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그녀는 겨우 사온 라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양이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세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라면 한 봉지가 그녀와 하준의 유일한 저녁 식사가 될 터였다. 하지만 세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라면 봉지를 뜯어 면 한 조각을 작게 부수어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경계심 없이 허겁지겁 라면 조각을 받아먹었다. 그 작은 생명에게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세진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고양이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 순간 차가운 빛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의 불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작은 방 한 구석. 낡은 책상 위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끔 하준이 잠든 깊은 밤 그 노트를 몰래 꺼내보곤 했다. 노트 속에는 섬세한 필체로 기록된 수많은 커피와 음료 레시피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우아한 라떼아트 디자인이, 또 어떤 페이지에는 이국적인 재료를 사용한 칵테일 제조법이 그려져 있었다. 세진은 과거 한때 촉망받던 바리스타였다. 그녀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곳에는 그녀가 직접 창작한 새벽별이라는 이름의 커피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그 커피는 남편과 그녀의 꿈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시피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부서진 꿈의 조각처럼 아득하게 멀어진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내 노트를 황급히 덮어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부질없는 꿈을 엿보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녀의 목에는 단순하지만 정교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은으로 된 펜던트에는 나무심 모양의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해 준 것이었다. 남편은 생전에 작은 공방에서 금속 공예를 했고 카페 창업을 꿈꾸던 세진을 위해 직접 로고 디자인까지 해주었다. 그 로고는 마치 거대한 나무줄기에서 뻗어나가는 나무십처럼 보였는데 세진의 목걸이 펜던트의 문양과 흡사했다. 그녀는 종종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에게 남편의 따뜻한 온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족쇄 같기도 했다. 그녀는 목걸이를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하준과 남편의 유일한 흔적인 목걸이는 그녀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희망의 끈이 곧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새벽, 세진은 악몽 속에서 깨어났다. 하준의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의 흐느낌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천계를 들었다. 39.5도. 이 작은 생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열이었다. 하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아기는 힘없이 눈만 깜빡일 뿐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고 있었다. 분유는 이미 어젯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였다. 급하게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를 사려 했지만 지갑 속에는 단 한 장의 지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 비상금마저 하준의 기저귀 값으로 썼던 것이다. 세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척, 옛 직장 동료, 친구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하거나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세진아, 나도 요즘 힘들어. 미안. 지금은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야, 너 그 돈은 언제 갚을 거야? 그녀의 삶에서 남은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세상은 그녀와 하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하준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약해졌다. 작은 손으로 세진의 옷깃을 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렸다. 엄마, 엄마. 미약한 아기의 부름에 세진은 미칠 것 같았다. 아이를 안고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병원비는커녕 택시비조차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하준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본능적인 모성애가 들끓기 시작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준을 살려야 했다. 세진은 몸을 떨며 낡은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준을 살릴 방법뿐이었다. 주소록을 위아래로 프랜티클리 스크롤했다. 더 이상 빌릴 사람이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먼 친척 아주머니의 이름이 들어왔다. 오래전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연락한 적 없는 아주 부유하다고 들었던 분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번호를 찾아 손가락을 움직였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고 오타가 났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메시지를 작성했다. 아주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요. 분유 살 돈이 없어요. 병원에도 못 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제발요.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진의 손가락은 너무나 지쳐 힘없이 미끄러졌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떨리는 손가락이 누른 버튼이, 그리고 그녀가 전송한 그 절박한 메시지가 엉뚱한 번호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물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보낸 마지막 한 줄기 빛이었다.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세진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하준을 꼭 끌어안았다. 아기의 작은 몸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하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하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해줄게. 제발, 제발 엄마 곁에 있어줘.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는 듯했다.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그녀와 하준의 비극적인 모습을 비출 뿐이었다. 그녀의 절망적인 외침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KS그룹의 김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평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장남을 사고로 잃은 후 그의 삶은 공허함과 무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아들의 사고와 관련한 악몽에 시달렸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넓고 화려한 침실은 그에게는 거대한 감옥과 같았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김 회장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 갓난아이 분유 살 돈 달라며 보낸 문자. 잘못 보낸 상대는 재벌 회장님이었다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요. 분유 살 돈이 없어요. 병원에도 못 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제발요.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김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스팸 문자겠지.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기 문자와 구걸 문자를 받아왔다. 대부분은 무시하거나 비서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달랐다. 필사적인 절규가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갓난아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사고로 잃은 장남에게는 아직 어린 딸이 있었다. 손녀가 떠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비서인 강 비서는 평소 같으면 이런 문자는 즉시 삭제했을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처절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낯선 번호, 장난 문자는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열병을 앓던 아들을 안고 밤새 병원을 헤매던 기억. 김 회장은 이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개인 비서인 강 비서에게 즉시 전화했다. 강 비서, 지금 당장 이 번호의 주인을 찾아내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하게. 수화기 넘어 강 비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회장의 지시에는 토를 달지 않았다.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 넓고 차가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처럼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왠지 모르게 끌어당겼다. 스팸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너무나 진실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텅 비어있던 그의 가슴 한구석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이 메시지가 자신의 공허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강 비서는 지체 없이 움직였다. 새벽녘, 그녀는 세진이 보낸 문자의 발신 번호를 추적하여 그녀의 주소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 비서는 세진의 낡은 임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강 비서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냉철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평소 회장님의 사적인 일에 관여하는 법이 없었기에 이번 지시가 꽤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장님의 명령은 언제나 절대적이었다. 강 비서가 초인종을 누르자 세진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강 비서의 깔끔한 차림새를 보고 자신이 잘못 문을 연 것은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 이세진 씨 되십니까? 김 회장님의 비서 강선우라고 합니다. 강 비서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불쾌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김 회장님. 이요. 세진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보낸 문자의 상대가 재벌 회장님이라니.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강비서는 세진의 초라한 집안을 한번 스캔한 후 정중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세진 씨의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진은 망설였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낯선 사람에게, 그것도 재벌 회장님의 비서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하준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망설이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준의 고열과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분유 살 돈도,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아기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까지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강비서는 세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침착하게 수첩에 메모했다. 그녀의 눈은 세진의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하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진은 황급히 방으로 달려갔다. 아기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힘없이 울고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진은 하준을 안고 나오며 강비서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물과 식탁에 놓여있던 정체불명의 작은 약초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남편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다려 마시게 했던, 효능은 알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게 하는 풀이었다. 세진은 약초 조각을 작은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리고는 하준의 젖병에 조금씩 부어 넣기 시작했다. 강비서는 세진의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녀는 세진이 아기에게 약초물을 먹이려는 의도인 줄 알았지만 세진의 손길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젖병을 흔드는 방식부터 물과 약초의 비율을 맞추는 섬세한 손놀림까지,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바리스타가 음료를 만드는 것처럼 능숙하고 정교했다. 세진은 젖병을 따뜻한 물에 중탕하며 온도를 맞춘 후 하준에게 조심스럽게 물렸다. 놀랍게도 하준은 그 물을 꿀꺽꿀꺽 잘 마셨고 이내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강비서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엄마의 보살핌이라기엔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다. 방금 아기에게 먹이신 건 무엇입니까? 강비서가 물었다. 세진은 머쓱하게 웃었다. 아, 그냥 남편이 예전에 알려준 민간요법 같은 거예요. 아기가 잘 못 먹을 때 이렇게 해주면 신기하게 잘 먹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바리스타로 일했었는데 그때 음료 만드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네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드러낸 것이었다. 강비서는 세진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실함과 하준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세진이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 또한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바리스타 경험이라는 우연한 고백은 강비서에게 신선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강비서는 잠시 후 김 회장에게 전화하여 보고했다. 회장님, 이세진 씨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꽤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강비서는 세진의 간절함과 함께 그녀가 하준에게 약초물을 먹이던 섬세한 손놀림, 그리고 그녀가 과거 바리스타였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그녀가 음료를 만드는 방식에서 뛰어난 감각과 숙련된 기술이 엿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강비서의 보고를 듣고 흥미를 느꼈다. 그에게는 몇 해 전 사고로 잃은 장남, 김준영이 있었다. 준영은 KS그룹의 커피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뛰어난 바리스타로도 명성을 날렸다. 아들을 잃은 후 김 회장은 커피 사업에 대한 미련을 접은 채 살아왔지만 강비서의 이야기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특히 나무십 문양이라는 세진의 목걸이 펜던트 이야기는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준영이 직접 디자인했던 KS 카페의 로고가 바로 나무십 문양이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강비서에게 지시했다. 좋아, 강비서, 그 이세진 씨를 내일 당장 회사로 데려오게. 그리고 하준이라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한편 KS그룹의 이사이자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민우, 김민우.
는 아버지의 이례적인 지시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오랫동안 KS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고 이를 위해 형인 김준영을 은밀히 방해해왔었다. 이제 준영이 사라졌으니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웬 듣도 보도 못한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민우의 비서인 박혜련 파크, 혜련 일리오. 민우의 옆에서 속삭였다. 이사님,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런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뭔가 저희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세진이라는 여자가 김준영 실장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혜련은 민우의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음모를 실행하는 데 거리낌 없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야심이 번뜩였다. 민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당장 그 여자의 모든 뒷조사를 해. 그리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 특히 김준영 실장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파헤쳐. 어떤 약점이라도 있다면 즉시 보고해. 민우는 이세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강비서의 차를 타고 KS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님이 자신을 왜 만나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과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이세진, 한 명의 절박한 엄마이자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 여자.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발걸음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뒤편에는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음흉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KS그룹 본사. 김 회장의 집무실. 세진은 자신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김 회장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김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진을 응시했지만 그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는 세진의 목에 걸린 나무십 문양 목걸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가? 김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세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다. 제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것입니다. 남편은 금속 공예를 했었고 저의 카페 로고를 디자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문양이 저희 로고였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깊숙이 숨겨진 낡은 액자를 꺼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회장과 그의 장남, 곡구 김준영 실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준영의 손에는 낯익은 나무십 문양의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김 회장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은 내 아들이 디자인했던 우리 KS 카페의 첫 로고 디자인이야. 내 아들은 자네 남편처럼 바리스타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 세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우연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김 회장은 세진에게 준영과의 인연을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사연과 목걸이, 그리고 강비서의 보고를 통해 그녀에게서 준영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김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의 절박한 메시지와 강비서의 보고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내 아들이 생각났네. 자네가 바리스타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KS 카페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세진은 믿을 수 없었다. 재벌 회장님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다니. 그녀는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다. 자신이 과연 이 거대한 회사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회장님, 저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절박함과 아들을 향한 마음을 보았네. 재능은 노력으로 빛을 발하는 법이야. 자네는 이미 그 씨앗을 가지고 있어. 하준이에게는 안정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테니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하게. 강비서가 자네를 도울 거야. 결국 세진은 KS그룹의 가장 큰 직영 카페 블리스커피의 바리스타로 채용되었다. 하준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고 세진은 오랜만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블리스커피는 KS그룹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베테랑 바리스타들과 직원들이 있었다. 특히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KS그룹 이사인 김민우, 김민우는 세진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민우는 세진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을 질투하며 그녀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유산에 개입할까봐 불안해했다. 그는 비서 박혜련 파크 채련을 시켜 세진을 감시하고 그녀를 공영에 빠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저런 천박한 여자가 감히 우리 KS그룹의 카페에서 일하다니. 아버지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애를 데려온 건지. 민우는 혜련에게 비웃듯이 말했다. 혜련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 여자가 감히 이사님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혜련은 블리스커피의 매니저들에게 세진을 괴롭히도록 지시했다. 세진은 출근 첫날부터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다. 매니저는 그녀에게 가장 힘들고 잡다한 일을 시켰고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어휴, 백 좋다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어떡해. 바리스타라더니 폰만 잡고 영 엉성하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세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세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하준이 있었다. 하준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매일 아침 이를 악물고 출근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자신의 낡은 노트를 꺼내 바리스타 기술을 연습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서툴지만 자신의 재능을 반드시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블리스커피에서 그룹 산하 카페들의 바리스타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붙었다. 이 대회는 그룹 회장이 직접 참관하고 우승자는 그룹의 신규 커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는 중요한 행사였다. 민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세진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후배이자 유명 바리스타인 이강우를 대회에 참가시켜 세진을 압도하게 만들고 동시에 세진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녀를 탈락시킬 음모를 꾸몄다. 세진은 대회 참가 신청을 망설였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준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자격지심이 남아있었다. 그때 강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이세진 씨, 회장님께서 자네가 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라십니다. 자네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강비서의 말에 세진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는 하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연습에 매달렸다. 낡은 노트에 적힌 레시피들을 다시 꺼내 들고 새로운 재료들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민우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그녀의 연습 재료가 사라지거나 작업 도구가 훼손되는 일이 잦았다. 심지어 그녀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레시피 파일이 삭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진은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강비서는 회장님을 보좌하느라 바빴고 동료들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다. 심지어 하준의 건강도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하준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세진은 밤새도록 아기를 간호해야 했고 몸은 극도로 지쳐갔다. 그녀는 대회 준비와 아들 간병을 동시에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의 옛 지인 중 한 명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의 유산을 노리는 친척들이 상속 포기각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모든 것이 민우의 짓이라는 것을 세진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돈만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고 심지어 하준을 그녀에게서 빼앗으려 했다. 세진은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민우는 대회 전날
해련을 시켜 세진에게 내일 대회가 끝나면 네 아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다. 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다. 세진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하준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다시금 쓰라리게 느껴졌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하준의 초롱초롱한 눈을 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하준이 있었다. 대회 당일 아침, 블리스커피의 대형 홀은 대회장으로 변해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김 회장과 민우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세진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대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민우와 혜련의 비웃는 얼굴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세진은 알지 못했다. 이 절망의 무대에서 그녀의 진짜 재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십 목걸이가 모든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리스타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블리스커피의 대형 홀은 대회 열기로 뜨거웠다. 김 회장은 귀빈석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옆에는 둘째 아들 민우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혜련이 싸늘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세진은 참가자들 틈에 섞여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지만 하준의 작은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세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무대 위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민우가 심혈을 기울여 뽑은 바리스타 이강우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강우는 이미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실력자였다. 그의 작업대는 화려한 도구들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세진을 압도하려는 기세가 느껴졌다. 첫 번째 미션은 블리스커피의 시그니처 메뉴를 재해석하라는 것이었다. 세진은 심호흡을 하고 익숙한 동작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비록 완벽하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섬세하고 정성이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의 노트를 떠올리며 그 안에 담긴 새벽별 레시피를 블리스커피의 시그니처에 접목시키려 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잔을 예열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혼이 담긴 듯했다. 심사위원들이 세진의 커피를 맛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일반적인 시그니처 메뉴와는 확연히 다른 깊고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와 혜련의 얼굴에서는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들은 세진이 이 정도 실력일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 미션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 음료를 선보여라였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비장의 무기인 새벽별 레시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온 마음을 다해 재료들을 조합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하준을 향한 사랑과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민우의 비서 혜련이 은밀하게 세진의 작업대 뒤편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진이 준비해둔 비밀 재료통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세진은 그녀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혜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우에게 고갯짓했다. 민우의 입계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이간구가 세진의 옆에서 자신만만하게 음료를 제조하는 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세진은 완성된 새벽별 음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잔에서 은은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올랐다. 심사위원들은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내 헛기침을 하거나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이거 맛이 왜 이렇죠? 한 심사위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분명히 좋은 향이었는데 뒷맛이 너무 쓰군요. 게다가 뭔가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세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역겨운 쓴맛과 낯선 이물감에 그녀는 구토할 뻔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비밀 재료통을 확인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음료를 망가뜨린 것이 분명했다. 민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보셨습니까? 저런 실력으로 감히 우리 그룹의 명예를 더럽히다니요. 게다가 저 음료는 제가 이전에 구상했던 아이디어와 흡사합니다. 혹시 저희의 기밀을 빼돌린 건 아닐까요? 민우는 뻔뻔하게 세진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혜련 역시 증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세진 씨의 노트북에서 저희 회사 기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라고 거들었다. 법정처럼. 이 무대는 다시 한번 세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쓰는 재판장이 되었다. 관객석은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세진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이대로 끝인가? 내가 진 건가?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때였다.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비서가 조용히 하준을 안고 세진을 향해 걸어왔다. 강비서의 품에 안긴 하준은 엄마를 발견하고 작은 손을 흔들며 엄마 엄마 하고 온갈거렸다. 세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준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그녀에게 포기하지 마. 엄마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세진의 가슴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음료가 망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민우와 혜련을 똑바로 응시했다. 누군가 저를 방해하려 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세진은 망가진 음료를 치우고 남아있는 재료들을 재빨리 확인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하준이만 보고 가는 거야.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남아있는 원두와 몇 가지 향신료, 그리고 우유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창작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다. 커피 머신에서 김이 솟아오르고 우유 거품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재능, 그리고 하준을 향한 사랑을 이 한 잔의 커피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손에서 완성된 새로운 음료는 불굴의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잔에서는 따뜻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올랐고 그 위에 그려진 라떼 아트는 마치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듯 아름다웠다. 심사위원들이 음료를 다시 맛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까의 불쾌감 대신 깊은 감동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군요. 방금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맛을 내다니. 쓴맛 뒤에 찾아오는 이 달콤함은 마치 인생의 고난을 이겨낸 후의 희망 같아요. 칭찬이 쏟아져 나왔다. 바로 그때 강 비서가 김 회장에게 급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방금 대회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박혜련 비서가 이세진 씨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넣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강우 바리스타의 음료 준비 과정에서도 민우 이사님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민우와 혜련을 싸늘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민우와 혜련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방금 중대한 부정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즉시 중단되고 관련자들은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김 회장의 폭탄 선언에 홀 안은 충격과 혼란으로 뒤덮였다. 기자들은 셔터를 난사했고 민우와 혜련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강 비서가 미리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민우는 끌려나가면서도 세진을 향해 내까짓게 감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은 패자의 절규일 뿐이었다. 세진은 모든 것을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십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김 회장이 세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세진의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세진 씨, 그 목걸이, 혹시 자네 남편 이름이?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준혁입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준혁. 내 아들 김준영의 친한 친구였지. 아니, 친동생 같던 사이였어. 그는 내 아들이 설립했던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내 아들과 함께 그 나무십 로고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 아들을 구하려다 함께 사고를 당했지. 홀아는 다시금 침묵에 휩싸였다. 세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남편이 김 회장의 장남과 그토록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남편이 김 회장의 아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세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비극적인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세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자네에게 이런 고통을 주다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세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준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 가족이 되어줄게.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극적인 전개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여자에게 가해졌던 불의와 음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드러난 진실. 사람들은 세진의 강인함과 재능,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비극적인 인연에 감동했다. 그들은 이제 세진을 단순히 한 명의 바리스타가 아닌 진정한 영웅이자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인간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박수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했음에 대한 환희였고 따뜻한 연민이었으며 세진의 앞날을 축복하는 진심 어린 응원이었다. 세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하준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터널이 아닌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회장의 혼란이 가라앉은 후 김민우와 박혜련은 KS그룹의 감사팀에 의해 즉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리와 음모가 담긴 증거수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우는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박혜련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위선과 탐욕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자 사회는 그들에게 냉혹한 비난을 쏟아냈다. 세진은 김 회장의 집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김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세진 씨, 정말 미안하네. 내 아들 민우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그리고 자네 남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준혁이가 준영이를 구하려다 함께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 내가 너무 부족한 애비였어. 김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세진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님의 아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준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하준이의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자네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자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블리스커피의 새로운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게.
자네의 새벽별은 우리 그룹의 새로운 희망이 될 거야. 김 회장은 세진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세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하준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원했지만 이렇게 큰 책임을 맡는 것은 두려웠다. 그때 강비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진 씨, 회장님께서 세진 씨의 재능과 진심을 믿으시는 겁니다. 세진 씨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진은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블리스 커피의 총괄 책임자 겸 수석 바리스타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했다. 이전 민우의 사주를 받아 그녀를 괴롭혔던 일부 매니저와 동료들은 민우의 몰락과 세진의 관용적인 태도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녀에게 사과했다. 세진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합쳐 블리스 커피를 최고의 카페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진심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진은 자신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새벽별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메뉴를 개발하며 블리스 커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직접 바리스타들을 교육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블리스 커피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는 물론 독창적인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준은 김 회장의 지극정성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다. 김 회장은 하준에게서 세상을 떠난 준영의 모습을 보았고 하준의 밝은 웃음소리는 그의 텅 빈 마음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었다. 주말마다 김 회장은 하준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 하준은 김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할아버지와 손자였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 실장의 아내, 즉 김 회장의 며느리이자 하준의 고모가 되는 인물도 세진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세진의 남편 준혁이 자신의 남편 준영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그리고 준혁이 마지막까지 준영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며느리는 세진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했다. 어느 저녁, 세진은 김 회장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준은 김 회장의 무릎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세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다. 아니야, 세진 씨. 자네의 용기와 재능이 스스로의 빛을 발한 것뿐이야. 오히려 내가 자네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네. 하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웃는 걸 보니 준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 하준이 있었고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김 회장과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그녀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녀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사랑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십 목걸이는 이제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빛나는 재능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고 또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세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적인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김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KS그룹의 커피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능력 있는 이사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경영 철학은 블리스 커피를 단순한 카페 체인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위로와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새벽별을 비롯한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들은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아이콘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어느덧 유치원생이 된 아들 하준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다. 하준은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으며
할아버지인 김 회장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김 회장은 하준에게서 세상을 떠난 준영의 모습을 보았고 하준의 존재는 그의 삶에 다시금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었다. 주말마다 김 회장은 하준을 데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수목원을 산책하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수목원의 활력을 더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했다. 세진은 단순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하준에게 찾아온 두 번째 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김 회장과 상의하여 하준 장학 재단 재칸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남편 김준혁의 이름을 기리기 위함이자 자신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를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어느 가을날 하준 장학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꿈을 위한 커피 페스티벌 이블리스 커피 본사 앞마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재능 있는 젊은 바리스타들이 자신들의 창작 음료를 선보였고 시민들은 그들의 열정과 재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이세진 이사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바리스타 교육 워크숍이었다. 워크숍장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세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엿보였다. 세진은 능숙하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며 커피 추출의 기본부터 자신만의 특별한 라떼, 아트 기술까지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제가 바리스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꿈은 그저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빛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삶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 결국에는 더 큰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녀는 한 참가자에게 직접 시연을 보였다. 그녀의 손에서 섬세한 라떼아트가 완성될 때마다 참가자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세진에게 달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페스티벌의 한쪽 부스에서는 하준이 김 회장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준은 크레용으로 삐뚤빼뚤하지만 해맑은 표정의 엄마와 커피잔을 그리고 있었다. 김 회장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하준의 옆에는 세진이 한때 비오는 날 구조했던 고양이 별이가 이제는 제법 통통해진 몸으로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워크숍을 마친 세진은 하준과 김 회장이 있는 부스로 향했다. 하준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저 엄마처럼 멋진 바리스타가 될래요. 하준의 말에 세진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물기가 어렸다. 김 회장은 세진과 하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화와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세진 이사 덕분에 우리 그룹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네. 자네는 정말 큰일을 해냈어. 세진은 김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들은 함께 축제가 열리는 광장을 바라보았다. 밝은 햇살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기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잎 목걸이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의 흔적이 아니었다. 남편과의 사랑, 하준과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삶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세진은 아들 하준의 손을 잡고 김 회장과 함께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 편의 동화 같다고 생각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보낸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재벌 회장님이라는 뜻밖의 인연으로 이어져 그녀의 삶에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여왕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 보였다. 그 하늘 아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낸 이세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다. 마치 따뜻한 커피 향기처럼 은은하게 세상을 감싸 안으면서 말이다.